코로나 이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생존만은 잃을 수 없다. 살아내는 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 어떤 세상이 온다 해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한다. 이제는 잠시 멈춤을 끝내고 리부트해야 할 시간이다. 좌절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내 직업과 인생을 즉시 리부트하라. (2021년) 새해 첫 달 잘 보내고 계시죠?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로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된 방송인 이지연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아픔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기존에 익숙한 것들을 버리는 것을 본인이 느끼면서 그걸 받아들여야만이 새로운 것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람, 그로잉, 성장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올 한 해는 배움의 아픔이 많은 한 해, 그리고 성장의 열매가 좀 많이 열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새해 첫 문을 열어줄 오늘의 소중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오늘의 반가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새해 첫 시간에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미경입니다. 네, 네. 간단하시군요. 정말 어렵게 네. 모셨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네. 이제 스타 국민 강사에서 이제 디지털에서 정말 완전히 또 유튜브 채널 꽉 잡고 계세요. 그야말로 왕성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데 네. 지난해 코로나 이후에 활동 영역이 많이 달라지셨죠? 많이 달라졌죠.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작년 1월 22일 날이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한 날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뭐 30여 년 가까이 강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강의를 한 번도 안 하고 한 달 이상을 지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게 한 달이 아니더라고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도 도저히 이게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많이 공부하고 많이 움직였죠. 그래서 사실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제 인생은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네. 이름만 안 바뀌었고 네, 맞아요. 활동 반경은 정말 이제 완전히 많이 국제적으로까지 달라졌어요. 바뀌셨더라고요. 오늘 정말 하나하나 좀 말씀을 재밌게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네. 아마 뭐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해피 뉴 이어가 연이하고 다른 그런 새해를 맞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 김미경 선생님께서도 네. 다른 해보다 각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셨겠죠?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의 해를 한 세트로 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2020년, 2021년, 2022년. 그 내가 어디 있는지 위치 선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새해에는. 네. 그러니까 다른 때랑 다른 건 네. 옛날에는 2018년 살았고 2019년 왔어. 그러니까 살아나가면 돼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나나 하고 기다렸던 게 2020년. 그래서 우왕좌왕의 해예요. 우왕좌왕. 네, 네. 2021년은 중간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2022년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정리되어지고 그 코로나 이후의 세상으로 가는 해가 2022년이겠죠. 우린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딱 생각해야 돼요. 그럼 지금 뭐 해야 되지? 내가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구나. 다른 세상으로 가는. 그 다른 세상이 뭐가 펼쳐지지? 터널을 지나가는 365일간 내가 뭘 해야 되지? 네.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게 올해예요. 올해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네. 김미경 대표를 제가 재발견했던 면은 위기 때마다 네. 공부로 돌파하는 사람,
이란 얘기를 저희 후배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우선 지식 유튜버 김미경 대표 하루 어떻게 시작하세요? 잠 정말 제대로 주무세요? 네, 잘 자요. 저는 6시간에서 7시간은 자요. 오, 그 정도면 되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잠자는 그러니까요. 시간은. 네네. 그 푹 자요. 아주 잘 자고. 그리고 대신 뭐가 있냐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이렇게 애쓰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를 다 집중 시간대로는 못 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되게 집중해서 살아야 될 때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3가지 목표를 넣는 방법을 써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와 지낼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럼 애를 회사로 오라고 해서 우리 아이와 함께 촬영 현장을 보여주고 촬영 현장에서 같이 얘기하고 끝나고 출연자랑 같이 밥 먹으면서 자녀 교육까지 다 해버리는 거죠. 오. 걔랑 밥도 먹고 네, 자녀 네. 교육하고 네. 현장 보여주고 저는 촬영할 거 다 하고 네. 그다음에 정말 되게 좋은 멘토를 우리 딸에게 소개해주고 그리고 네. 힘들고 절박할 때 한 공부가 내 인생의 추진체가 되었다. 네, 예. 그리고 생존을 위한 공부라고 쓰시는 그 표현이 유독 와 닿았거든요. 네. 그 공부는 지금 언제 때부터 그만큼 하신 거예요? 그게 저는 그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데 되게 위험하다 느꼈을 때, 위기, 돈이 없을 때, 되게 눈물 나고 슬플 때, 자존감 떨어질 때, 누구로부터 열등감 얻었을 때 저는 항상 공부를 했어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내가 몰랐던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저절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영어를 못해. 근데 되게 슬퍼. 영어랑 내 슬픔이랑 전혀 관계는 없지만 근데 영어에 몰입해서 어느 순간 내가 막 성장하고 있는 걸 느끼잖아요. 조금이라도 뭔가 잘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슬퍼도 내가 나를 칭찬할 때는 안 슬픈 거예요, 사람이. 내가 오늘 책을 2권이나 읽었어. 야, 내가 영어가 1년 전보다 안 들리는 게 들려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옆에서 나를 욕하고 내가 열등감이 좀 있어도 그 순간 제가 저를 칭찬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나를 칭찬하기에 공부보다 더 싼 게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걸 알았는데. 제가 놀랐던 게 2019년이었죠. 네네. 펜실바니아 주립대학에 음. 한 800명 있는 맞아요. 그 강당에서 네. 영어로 네. 강의를 하시는데 그 뒷얘기를 들으니까 2년 딱 공부하고 그 실력으로 가서 자유자재로 하셨더라고요. 아유, 자유자재는 아니고요. 네. 진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제가 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제가 2년 그러니까 영어로 강의를 할 정도의 실력이 아닌데 하게 된 거예요. 우연치 않게 샘 리처라는 교수님이 그냥 온 김에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 하라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 조금 하려고 자기소개만 외우고 간 거거든요. 근데 네. 30분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언어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가의 문제야. 그리고 단어나 문법이 적절치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하면 이 사람들은 감동하고 알아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그냥 30분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영어를 했어요. 네네. 그랬는데 그 학생들은 나중에 막 다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나한테 박수를 쳐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내 2번째 꿈, 나는 한국에서 그래도 유명한 강사야. 근데 나는 항상 2번째 챌린지, 2번째 도전은 뭘까? 나의 세컨 라이프, 나의 60 이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 나는 글로벌 그 강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운 지 2년 됐고 내 친구들 다 해봤자 너 발음도 별로고 별로라고 생각했지만 내 맘이야. 나 그냥 할래. 그런데 오늘이 내가 외국인 앞에서 하는 첫 번째 강의다. 그래서 내 앞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막 박수를 쳤는데 나중에 그 교수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학생들이 나중에 그 모습 자체가 자기네들은 왜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왜 스페인어, 왜 한국어, 왜 중국어, 왜 외국어 공부 안 했을까? 저 나이에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학생들이 되게 저로부터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네,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꿈은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탁월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스스로 나를 끌어가는 힘이 진짜 끌어가는 꿈이라고 힘이 생각해요. 공부였고 그게 진짜 그리고 꿈이라고 생존을 생각해요. 위해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를 네, 했다라고 네, 네. 하셨어요. 그렇게 생존을 위한 공부들이 쌓이고 쌓여서 실제 어떤 도움이 됐을까? 네.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 김미경 TV의 변화를 저희가 수치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유튜버 구독자가 코로나 이전에 90만이었는데 네. 현재 124만. 네. 제가 조사할 때니까 이보다 더 늘어났겠죠?
온라인 대학 MK대학의 수강생이 이전에는 7천 명, 코로나 이전에는, 이후에는 2만 명. 네. 그리고 직원 수가 코로나 이전에 18명이었는데 현재는 54명이다. 막 조사하셨군요. 네. 지금 이거 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 네. 이 수치의 변화가 주는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라면 기적인데 네.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저 진짜 제가 그 우리 큰애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늘 얘기하거든요. 엄마 있잖아. 20년간 안 했던 밥 할 뻔했어 집에 가서. 정말 그럴 뻔했거든요. 네, 네. 그때 우리 부사장이 나한테 와서 그랬거든요. 이제 적금 헐어야 되고 이제 우리는 못 견딜 것 같다. 대표님이 결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한 2달쯤 지났을 때 3달 접어드는데 계속 강의는 안 들어올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나한테 시간을 줘. 내가 해볼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날 제가 원래 요새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잘 안 울거든요. 제가 웬만한 일에 눈물이 잘 안 나요. 근데 그날은 정말 뜨거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내 커리어를 이런 식으로 코로나 때문에 마감한다고? 내가 30년간 끌어온 김미경 커리어를 코로나 때문에 그냥 저 코로나 때문에 강의 못하니까 2년간 문 닫을게요? 이게 말이야? 난 방법 찾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신문도 보고 책도 보고 온 자료들을 막 보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욕구 있잖아요. 강의를 듣고 싶어? 공부를 하고 싶어? 영화를 보고 싶어? 쇼핑을 하고 싶어? 욕구는 하나도 안 변해요. 형태를 달리할 뿐이지. 큰 기업들은요. 코로나 이후에 신이 난 거예요. 어차피 바뀔 세상이 속도를 확 빨리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화 돼야 될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되니까 재빨리 온라인으로 다 변하니까 기업들이 막 돈을 싸들고 온라인 쪽으로 다 투자하면서 막 다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하는 바람에 주가가 막 출렁거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기가 코로나 이후 세상이구나. 그럼 나도 저기 가면 살겠네. 근데 왜 내가 코로나 이전에서 울고 있지 강의 없다고? 하면서 김미경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뭐야? 강의구나. 근데 나는 온 강당을 돌아다니면서 어디든지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고 있었잖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할 거야. 오프라인 소스를 다 온라인으로 전환할 거야. 그러고 보니까 다 디지털 공부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고 4개월 만에 방법 찾아냈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네. 그 공부를 예. 하시면서 책을 내셨어요. 김미경의 리부트. 그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은 사실 책을 쓰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그게 원래 예정이 없던 책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려고 여러 가지 리포트를 읽으면서 제가 그때부터 코로나 솔루션 김미경 노트를 나 혼자 쓴 거예요. 그래서 네. 3권을 썼어요. 네. 김미경 너는 이런 공부해야 돼. 그리고 딱 제가 이제 IT 관련 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고 오면 그 사람과 대화한 걸 다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맵을 그리는 거예요. 김미경이 중간에 있지. 내가 그 만약에 변화를 원한다면 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런 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회사 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인재는 이렇게 뽑아야 되고 내 아이디어를 계속 써나간 거예요. 그런 걸 계속 써나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만있어 봐. 이대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대로 적용하면 되겠는데? 이걸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책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써놓은 코로나 솔루션 김미경을 살리기 위한 코로나 솔루션 노트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 가능할 거라는 믿음 하에 제가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더 연구해서 쓴 책인데 항상 사회는 변화가 용이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고 그 격차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꽤 나올 겁니다. 그게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격차를 어떻게 줄여드릴 수 있지? 막 이렇게 좀 더 쉽게 이해해 드리려고 강의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나는 코로나로 이후 새로 발견한 점들을 선으로, 입체로, 네. 그리고 나로 끊임없이 이어보았다. 그런데
연결하면 할수록 심각한 진실에 마주쳤어야 했다. 대혼돈 속에 어마어마한 질서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공식이 사라지고 네. 새로운 공식이 들어왔다. 책에 이렇게 표현하셨던 그 대혼돈 속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고요. 그 먼저 이 혼돈과 질서에 대한 그 개념을 모든 사람이 다 혼돈을 겪어요. 뭐냐면 생전 온라인 쇼핑 안 하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 온라인 쇼핑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택배 회사가 그렇게 바쁘고 힘든 거예요. 배달 전혀 안 해 먹었던 사람들도 배달을 해 먹어요. 집에서 음식을 그냥 늘 해 먹었던 사람들도 요즘에는 뭐 밀키트다 그래서 간편식으로 해 먹는 거를 좋아해요. 애들은 학교를 당연히 우리가 애들 기르면서 학교를 못 보낼 일이 어디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근데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특히 초등학교 애들은 일주일 중에 한 2.5일 정도를 학교를 갔어요. 자, 그러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이 다 온라인화 되고 있어요. 회사는 재택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기업은요. 재택근무를 했대요. 6개월간. 그래서 재택근무 여기 한국에 있는 회사예요. 이제 회사로 들어오라니까 애들이 재택근무 너무 편하고 협업 툴 다 있는데 뭐하러 회사 가냐. 그냥 이대로 하자. 투표를 했더니. 그래서 그 회사는 큰 강남에 있는 큰 건물에 몇백 평짜리 몇백 평 그 2개 층을 임대 얻어 썼거든요. 임대를 다 뺐어요. 대혼돈이죠.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압축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변하죠. 근데 이 변하는 게 뭐가 변하냐면 기업이 변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변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에서 쇼핑하니까 온라인 회사가 큰 거잖아요. 이거 다 개인의 변화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티핑 포인트라는 걸 만들었고 대혼란을 겪으면서 혼돈의 양이 이만큼 커지니까 혼돈이 쫙 자리 잡으면 질서도 엄청 커지죠. 그걸 우리는 새 판이고 새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드시 아셔야 될 건 이 혼돈의 중심에 내가 있구나. 근데 나는 혼돈의 중심에만 있고 왜 질서의 중심에는 없지? 그러니까 내가 빨리 공부해서 알아내서 나는 질서의 중심으로 갈 거야. 그래야 나도 살려내고 내 가족도 살려내고 내 자존감도 살려내고 그렇게 하는 걸 우리는 진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는 반드시 각각 개인의 진화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네, 깨어있지 네. 않으면 네. 재설정하지 않으면 네. 완전히 낙오자가 되고 네. 아웃사이더가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발견하신 새로운 공식이 리부트 공식이라고. 네, 맞아요. 네. 그 리부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저한테 적용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라는 걸 눈치를 딱 채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오프라인에 나가서 강의하는 일은 앞으로 당분간 없겠구나. 근데 제 예상이 맞았죠. 제가 이 예상을 5월에 확실하게 했는데 저는 1년간 그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작년에 강의한 건이 3건도 안 돼요. 근데 다 뭘로 했을까요? 다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속도도 빠르고 훨씬 효과적으로 강연이라는 걸 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강연 시장은 옛날보다 어마어마하게 진화한 거죠. 이때 쓴 게 제가 온택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리부트 첫 번째 공식이 온택트.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오프라인 기반의 모든 사업을 하나하나 다 쪼개봐. 내 사업의 요소가 뭐지? 강의야, 컨텐츠야, 사람을 만나야 돼, 사람을 마케팅해야 돼, 홍보해야 돼, 끌어와야 돼, 그다음에 피드백해야 돼, 상도 드려야 돼. 그걸 다 옛날엔 강당에서 했잖아요. 이걸 싹 쪼개서 온라인으로 옮긴다면 어떤 온라인이 제일 적합하지? 협업은 뭘로 하지? 마케팅은 뭘로 하지? 이거 있잖아요. 이게 온라인에 쫙 깔렸어요. 수천 개예요.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걸 갖다 딱 써갖고 그걸 조합하는 능력이 그게 바로 온택트 상상력이에요. 이걸 빨리 하려면 공부해야죠.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요즘은 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네, 네. 그러니까 디지털 생활에 익숙한 젊은 사람들은 원주민이고 네. 저희들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엉금엉금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이주민들이 네. 아주 어렵다는 얘기죠. 음. 그렇다면은 우리 김미경 선생님께서는 네. 이제 50대 후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로 디지털 세상에 적응할 수 있었는지도 그것도 궁금해요. 그거는요, 저는 요즘에 제일 큰 천재성은 용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인간이 가진 최고의 천재성이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재야.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용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진짜로 이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이민자가 원주민보다 원래 미국 사람보다 못 사나요? 아니요. 얼마나 많은 성공한 사람 중에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요. 결국은 적응력인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해서 디지털을 엄청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웹툰만 보고 메일만 보내고 아니죠. 근데 거기 디지털 세계를 내 것으로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영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박사만큼 영어 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은 딱 장사하는 만큼 영어 쓰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디지털 세상도 딱 들어가 보면 나한테 필요한 건 SNS 2개 정도 하는 거랑 그다음에 그 라이브 커머스로 스토어에서 물건 파는 거랑 그다음에 이게 택배 회사 이거 연결해 주는 거 커머스 연결하는 거랑 난 요거만 알면 돼. 그럼 그거만 딱 갖다 쓰면 돼요. 왜 우리가 인공지능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아는 데는 너무 쉬운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코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코딩해서 네이버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네이버 개발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요. 다 만들어 놓은 판에 반조리 식품 그냥 전자레인지 데우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용기를 안 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언택트를 자유롭게 구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공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네네. 해마다 연말이 되면 트렌드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보통 네네. 한 뭐 10개가 네. 뭐예요. 몇십 개가 나와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15년째 트렌드서를 내고 있는 분이 김난도 교수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의 한국인의 필수책처럼 연말만 되면 해마다 그 책을 집어들잖아요. 거기서 김난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거였어요. 피봇 뭐냐면 바로 방향 축을 바꾸는 거죠. 이쪽 딱 섰는데 이거예요. 이게 피봇이에요. 땅 그다음에 피봇 스피드였어요. 방향 바꿔서 빨리 뛰어. 왜냐하면은 세상에 사는 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머뭇머뭇 거릴 시간이 없다. 방향 바꾸고 뛰지 않으면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적응할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어느 연령대건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네네. 대부분 반조리 식품이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을 즐길 수 있을 만큼 갖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적어도 내가 소외감 느끼고 디지털 열등감, 소외감 속에 30년 살다 갈 수는 없잖아요. 일상은 즐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정도는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역시 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내 나이가 몇인데 뭐 예. 70 넘어서 80 넘어서 포기하셔서는 정말 야, 그만큼 안 돼요. 뒤처지시는 거지요. 네네. 수명이 90이 다 넘는데요. 그러니까요. 해야죠. 네. 김미경 국민 강사와 함께하는 인터뷰 에세이 그대의 꼭 한마디.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네. 다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가 망원시장에서 장사를 하세요. 근데 이제 망원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고 해봐요.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문 닫을 일이 자꾸 많아지잖아요. 이제 제약 조건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망원시장에서 팔고 있는 우리 엄마가 이제 내복 장사를 하는데 그럼 그걸 다 온라인으로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60년 내복 장사한 엄마가 추천하는 진짜 내복 이거를 이제 온라인 어느 가게에다 차렸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필요한 디지털 기술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촬영하셔야겠네요. 아 어디서 팔아야 되지? 아 그러면은 플랫폼 하나 설정하셔야 되겠네요. 거기다 계정해갖고 이제 올리기 시작해야 되죠. 당연히 SNS 마케팅 배우셔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디지털 기술은 유저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게 하면 그 회사 망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쉽게 만들려고 무진장 다들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발을 디디는 겁니다. 첫 발 디디면서 하나씩 해나가시다 보면 내가 어느새 온라인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췄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한 발 들이셔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후변화가 그냥 NGO 환경단체분들의 관심사였다면 요새 기후변화는 누구의 관심사냐? 이제 바로 기업의 관심사죠. 태양광 에너지, 그다음에 어때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비를 안 하기 시작해요. 이거 친환경 제품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돈을 좀 더 내고 나서라도 우리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기업의 제품을 쓰지 미래를 망치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우리로부터 외면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기업은 기후변화라는 되게 중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고객과 소통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노력하겠죠. 또 기업을 노력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소비자의 선택이에요.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지? 해보면 내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중간쯤 서 있는지 아니면 너무 오프라인 쪽에 서 있는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향을 어디로 바꿔야 되고 속도는 얼만큼 내야 되는구나를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판단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차근차근 그때그때 내가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것들 대부분 공부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대부분 다 디지털 관련한 것들일 거예요. 자, 이제 추격자 김미경에 대해서 얘기 좀 네. 나눠보겠습니다. 리부트하려면 온 마음을 다해서 추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네, 제안하시면서 나 역시 평생 추격을 해왔다라고 네. 하셨어요. 인생사 누구나 다 추격이에요. 내 앞에 원래 수천만 명 있어요. 뭘 시작하건 에어로빅 시작해봐요. 그러면 에어로빅 하러 막 강당 갔어. 그랬더니 왜 꼭 나보다 6개월 먼저 등록한 아줌마들 있죠. 맨 앞에 있죠. 막 맨 앞에서 너무 잘해서 막 기죽잖아요. 네. 인생 다 추격자. 영어를 해도 내 앞에 1000명, 그죠? 뭐 그다음에 또 줌바 댄스 얼마 전에 저 배우러 갔었거든요. 네. 작년 재작년에 갔더니 뭐 저 빼놓고 다 잘해요. 나만 맨날 왼쪽 가고 남들은 다 오른쪽으로 가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뜻 사람 사는 거 다 추격이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시작하는 이 시간을 사랑할 필요가 있구나. 내 앞에 간 사람들을 보고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넌센스야. 어차피 뭐라건 다 내 앞에 있는데 뭐가 늦어? 늦는다는 개념은 뭐가 늦냐면 이건 늦을 것 같아요. 내가 3년 전에 그렇게 나 자신이 나한테 너 영어 해 했는데 내가 3년간 게으름 핀 거. 그건 늦었다가 맞지만 남과 비교해서 그 사람이 30대에 시작한 영어를 내가 50에 시작하면서 나 늦었어. 이거는 넌센스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네 앞에는 수천 명이 있어. 뭐가 됐건 네가 시작하면 그 시간이 가장 맞는 시간이지 세상에 늦은 시간이란 없다. 시작하지 않은 시간만 있지.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늘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해서 망하는 건 없다. 대부분 다 안 해서 망하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바쁘신 가운데 네. 관련해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국의 작은 도서관에 꾸준히 책을 기부하시고 네. 1인 출판자들을 돕기도 하시고 네. 또 미혼모들을 돕기 위한 단체도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일 하나하나가 또 기쁨이고 보람이실 것 같아요. 도서관들이 있는데 가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파트 도서관에 가보고 나서 책을 다 옛날 도서만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거. 마치 책장 채우려고 일부러 갖다 놓은 것처럼. 기부한 책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나는 기왕에 기부하려면 따끈따끈한 신간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의 그 작은 도서관, 그러니까 예산이 별로 없는 작은 도서관 한 100군데 정도를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한 달에 4권씩 일주일에 한 권 신간을
계속 6개월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 신청받아서 6개월 보내드리고 이걸 이제 한 3년째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한 달이면은 600거리 넘는 책이 늘 가요. 이제. 근데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누면서 생각하니까 네.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시지 않을 우리 김미경 강사가 있기까지 네. 가족들의 도움도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우 엄청 크죠. 만약에 우리 가족이 제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삶을 끌어가고 가치 있게 살려는 나의 방식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서로 슬펐겠죠. 나는 엄마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엄마가 그냥 다른 엄마처럼 엄마가 그냥 집에서 전업주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 말하고 만약에 그렇게 저한테 요구했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서로 얼마나 슬프고 갈등이 많겠어요. 근데 정말 살다 보면 힘겹고 어느 순간 딱 벽에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많죠. 그럴 때 그래도 이 한마디가 나를 일으켜 세워줬어 네. 라는 그런 인생의 정말 가장 귀중한 한마디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러진 나무는 반드시 다른 방향을 가르친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김미경 씨가 만든 제가 말. 만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부러질 때가 많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갑자기 이렇게 돼. 나는 평생 강의 열심히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빡 꺾여.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요. 우리 아들도 그랬거든요. 열심히 뭐 학교 다니고 싶었는데 뭐 예기치 않게 자퇴했어. 막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질 때가 있지.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뭐 돈을 누구한테 꿔줬는데 뭐 뛰거나 뭐 얼마나 내가 원하는 길로 못 가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나쁜 길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빡 부러지면요 반드시 다른 방향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부러진 거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방향을 집중할 거. 가다 보면 그게 진짜 좋은 길. 그래서 저는 사람이 막 진짜 죽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이건 인생은 다 살 살아내면 길이 보인다. 방향이다. 네. 그러니까 살 길이 보인다. 그럼요. 그 방향을 그래서 잘. 네.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뭐가 일이 안 풀릴 때마다 방향이 바뀌었군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느 해보다도 올 새해를 맞는 마음이 정말 힘들다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지난해 예. 워낙 큰 충격, 타격들을 입으셨기 때문에 네. 도저히 난 일어설 기미가 안 보여. 일어설 수가 없어.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응원의 한마디를 해주고 싶으세요? 50대, 60대 부모가 어려운 위기 시대를 지나는 위기의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필요한 게 긍정 리더십이에요. 요새 남편은 회사 잘 안 되니까 실직할 가능성 높아졌죠. 문제는 20대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30년 좋은 세상 좀 겪고 나서 이렇게 위기를 맞았지만 얘네는 뭐 지금 사회에 나가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혔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되게 우울해할 수 있거든요. 괜찮아. 1년 지나면 된다. 괜찮아. 밥 잘 먹어라. 괜찮아. 잘 될 거야. 왜 세상에 부모님이 든든한 이유는 뭐예요? 밑도 끝도 없이 잘 될 거라 그러죠. 어머 뭐가 잘 되냐고요. 잘 돼. 근데 왜 밑도 끝도 없이 앞뒤도 없이 그냥 잘 된다는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진짜 그게 위로 되거든요. 그래서 네가 왜 잘 될 거냐면 여기 앉아봐. 내가 따져줄게. 오히려 이게 위로가 안 되고요. 등 두드리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엄마 안 힘들어. 그냥 밥 먹고 1년 잘만 견디면 돼. 괜찮아. 공부해. 괜찮아. 이 말이 별거 아니지만 인간의 뿌리를 지켜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뿌리 흔들리지 말고 단단하게 자리 잡고 가끔은 앞서 뛰어가지 않아도 뛸 때 크는 근육 따로 있고요. 제자리
걸음도 근육이 커요. 그래서 이제는 올해 1년은 크게 내가 향상하지 않아도 공부하고 제자리 걸음 잘 먹고만 있어도 다음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나는 이만해도 기특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제가 오늘따라 참 많이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 감독께서 선생님이 저렇게 계속 고개를 끄덕이실까 하고 네. 놀라실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이제 질문입니다. 앞으로 네. 우리 김미경 하면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20대 김미경은요 정말 너무 어렵고 지금 생각해봐도 그냥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누군지 나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30살 이후에 매일매일 조금씩 1cm씩 컸어요. 지금도 그 크는 재미가 너무 사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75세쯤 되면 어떻게 되나 엄청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자기 가치를 1cm씩 매일 만들어간 사람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전국에서 우리 김미경 대표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많은 편지도 받으셨을 텐데, 네.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가끔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면 너무 바쁘시니까 목이 쉬어서 예. 방송할 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알잖아요. 저 목소리 오늘 그렇죠, 그렇죠. 오늘 방송을 몇 가지를 했구나를 딱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네. 모과차를 만들어 왔어요. 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목이 많이 아프실 때 어. 좀 한 잔씩 다 타드시라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직접 다 썰어서 와우. 설탕 재서. 와, 그리고 열심히 먹겠습니다. 또 한 가지. 네. 이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자. 터널의 끝은 분명히 있다. 네. 그 말씀에 좀 용기를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김미경 대표께서는 강희기의 BTS가 되시기를 제가 감히 권해드립니다. 또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도 열심히 또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세요. 네. 희망을 아유,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걸음, 첫 마음이 참 중요하죠.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세상에서도 우리의 각자의 꿈과 희망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 잘 해낼 것입니다. 각자 스스로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한번 쳐보시지요. KTV 인터뷰 에세이 그대 꼭 한마디, 다음 시간에 또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